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은 격앙된 감정,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결정,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밖에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확률이 적을 것으로 보였던 법원의 결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데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또 책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안개 속이어서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큰 이제 방향, 가닥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금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여러분들과 따져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현명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주호영이 반발을 하면서 이 가처분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결정을 내놓았다. 이의신청을 해서 다음 달 14일 첫 신문이 열립니다. 이의신청은 아마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안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의신청은 그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어제 재판부 황정수 부장판사의 판결문,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법원이 정치권, 당의 자율적인 결정, 정치의 자율적인 영역에 완전히 개입을 해서 지금 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판사가 모두 결정을 하는 이런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정치의 생명은 자율성이죠. 정치가 자율적으로 자기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받들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격앙된 감정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도 언제 열릴지는 알 수가 없고 얼마나 길게 갈지는 가능하면 빠를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늦어질지는 알 수가 없고 여전히 정당이 이렇게 법원에 자신의 존폐 문제를 진로 부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교훈이라면 교훈입니다. 이의신청은 물론 해야겠지만 재판부가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이 거기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정당이 법원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과도하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집권 여당으로서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의신청은 이제 지금까지의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거꾸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계산을 할 때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이번 재판부가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격분을 했죠. 그런데 재판부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돌아와서 앞으로 당의 진로, 이 해법을 찾는 데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 계산 모두가 있고 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호영, 권성동의 여러 가지 계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 둘씩 큰 것만 가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우선되는 것이 이제 주호영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고요. 권성동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제는 누군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든 당대표 직무대행이든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실패를 한 겁니다. 소송에서 이준석에게 진 것이죠. 진 건 진 것대로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나온다, 길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 것을 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계속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갈 길을 찾기 위해서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책임을 지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권성동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권성동이 져야 합니다. 권성동이 여러 가지 문자 유출이 되는 실수에다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권성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권성동이 당분간 수습을 할 때, 새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퇴하겠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권성동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많은 부분들이 풀려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일단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또 기자회견을 해서 당 법률지원단장이죠. 유상범 의원, 유상범이 나서서 이번 판결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한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 출범, 또 비대위원들 부분은 유효하다. 비대위 출범은 유효한 것이고 비대위원들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의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비대위를 꾸려가면 된다, 앞으로도. 또 이게 필요한 것이 이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완전 비대위를 해체하는 것이 용이한 방법이겠느냐, 본안 소송이 있을 때까지는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이런 논리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논리가 갈등을 좀 줄이고 또 현 집행부의 어떤 책임을 좀 덜어보는 이런 효과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임시방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판결문을 보면 비대위로 전환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했고, 또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어제 나온 그 판결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 비대위원장만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비대위원들과 비대위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제 판결문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평론을 하는 것도 보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당장 그렇게 해서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가면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비대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만 보게 되는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그거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지게 되면 여론에서나 법적으로 두 번씩 연달아 지게 되면 사실 당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유상범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유상범 의원도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또 당장 이의신청을 하는 그 의도,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일관성에 의해서 그렇다면 비대위를 유지해 가보자. 비대위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최고위를 복구시켜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간명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도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판결문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판결문이 정말 나쁜 판결문이고 사법부가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이준석이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판결문을 제대로 따랐느냐의 부분에 판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역시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비대위 체제 이전으로.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중에서 사퇴하지 않는 사람이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있고 김용태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김용태는 유지가 되고 또 전국위를 통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되살릴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과 싸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준석에게 일단 한번 진 겁니다. 비대위에서.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지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계속 이렇게 좀 불합리한 현명하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준석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준석에게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명한 판단은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권성동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수습을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 정기국회가 곧 열립니다만 다음 달 초부터 열립니다만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면 이젠 큰 가닥이 잡힙니다. 이게 일이 아주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되면서 집권 여당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정치의 주도권, 정치의 자율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은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제부터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또 당원 가입을 독촉을 하면서 이준석이 침묵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일단 이겼다. 이겼으니까 여기에서 더 지금처럼 계속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여론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두 번째는 윤리위에 걸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준석 부분을 이준석의 내부 총질을 걸어서 징계를 개시를 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윤리위가 다시 재징계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재판에서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윤리위의 재징계를 의식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이젠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윤리위가 이준석이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는데 다시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거론하기에는 좀 명분이 없습니다. 우스워집니다. 이제는 이준석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하느냐. 이준석과 다시 손을 잡는 이준석을 품어야 하지 않느냐. 이준석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자진 사퇴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준석과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이미 당의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금의 여권 윤석열 정부의 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뭐 1%의 가능성이라도 이준석이 자진 사퇴하고 협력하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타협을 모색하는 자세보다는 이준석을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준석이 그동안 해온 행동으로 행태로 비춰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면 자율적인 당의 자율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이준석이 지금 침묵 모드에 들어갔지만 이준석이 하는 행태 또다시 내부 총질이 일어난다면 윤리위를 재소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고 경찰의 성상납 수사 결과 기소가 된다면 이준석의 뭐 당무는 자동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임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고 백가정명식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걸 뒷받침하는 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맞춰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일단 이번 재판은 한번 졌다. 이준석이 이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질 수는 없다.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지고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서 이준석이 다시 공격해올 지점들을 모두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비대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는 걸로 가자. 이런 형태로 유도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생각인데 이 길로 가면 이준석에게 또 당합니다.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그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